요즘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지금 시장을 둘러보면 온통 악재뿐인 것 같죠. 첫째, HBM 납품은 경쟁사보다 늦어지고 파운드리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둘째, 최근엔 중국 문샷 AI가 메모리 사용량을 확 줄여버리는 키미 K3라는 모델을 공개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쓸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까지 조성됐습니다. 셋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7%를 돌파했고요. 빅테크들은 이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반도체 가격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즉, 버는 돈보다 AI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넷째,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빅테크들 돈 떨어져 간다, 무리한 증설이다, 반도체 사이클 고점 찍었다, 피크아웃이다라며 온갖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아주 냉정하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왜 호재엔 반응하지 않고 이 수많은 악재에 짓눌리기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요? 시장은 아직도 삼성전자 주식을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고 떨어지면 하락하는 사이클 기업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도망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엄청난 부자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판단이 맞다면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던 반도체 가격에 휘둘리는 뻔한 회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향후 10년짜리 구조적 재평가를 앞둔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반도체 피크아웃을 외치며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시장을 비웃듯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기업인이 바로 이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00조 원짜리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고요. 지금도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투자 중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 고금리 때문에 빅테크들의 돈이 말라가고 있다며 벌벌 떨고 있는데 손정희는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가 최근 인수한 기업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는 영국의 안과 그래프코어를 인수해서 AI의 두뇌를 확보하더니 7조 8천억 원을 들여 ABB 로보틱스까지 인수해서 로봇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젠 엔비디아와 가상현실 데이터 기업 스카이 인텔리전스까지 붙어서 로봇 훈련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로봇의 두뇌, 몸, 훈련장까지. 손정희는 지금 AI 생태계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굴러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렇지만 손정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는 단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이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핵심 열쇠죠. 그 마지막 열쇠가 무엇인지 알려면 시장과 손정희가 각각 무엇을 보고 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손정희가 얼마 전 강연에서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10억 대, 100조 개에 달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피지컬 AI가 GDP의 20%를 차지할 것이다. 10억 대, 100조 개, GDP 20%.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퀀티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시장은 반도체의 가격, 즉 프라이스만 보고 있죠. 하지만 거대한 AI 생태계를 완성시킨 손정희는 반도체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가 몇 개나 필요할지, 즉 퀀티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반도체 시장은 P, 가격의 시대에서 Q, 물량의 시대로 뒤바뀌고 있다는 거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죠. 지금 4.7%가 넘는 이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서라도 반도체를 계속 구매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앞으로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반도체를 계속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LTA, 장기 공급 계약이죠. 쉽게 말해 하루가 멀다하게 가격이 치솟는 반도체 시가 대신 앞으로 수년간 필요한 엄청난 물량, 즉 Q를 안정적인 단가에 확정짓고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가격이 널뛰는 사이클은 끝나고 장기 계약으로 물량이 폭발하는 시대에 P가 아니라 Q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을 엔비디아 GPU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억 대의 로봇과 100조 개의 AI 에이전트가 움직일 미래는 GPU가 아니라 커스텀 애식, 즉 주문형 반도체의 시대입니다. 10억 대의 로봇이 현장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려면요, 개당 수천만 원 하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범용 GPU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각 로봇 목적에 딱 맞춘 저전력 주문형 반도체, 커스텀 ASIC, 그리고 이 칩과 1대1로 결합하는 맞춤형 메모리, 커스텀 HBM과 D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볼까요? 손정희에겐 설계도도 있고 로봇도 있고 훈련 장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가 수백조 원을 써도 절대 직접 만들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복잡한 주문형 칩과 맞춤형 메모리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하나로 패키징해줄 거대한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손정희와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 맞춤형 물량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까요? 결정적인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시대가 열리면 맞춤형 메모리와 맞춤형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TSMC는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메모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업이지만 반대로 파운드리가 없죠. 그럼 맞춤형 메모리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남았죠? 네, 삼성이죠. 근데 이게 그저 이론상의 이야기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글로벌 팹리스 기업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파운드리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생태계가 이미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수주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파운드리 장기 계약 LTA 물량을 실제로 이미 수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억대 로봇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이 물량은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고요. 즉 이제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반도체 가격 폭락에 벌벌 떠는 사이클 회사가 아니란 겁니다. 빅테크들로부터 먼저 장기 수주를 따내고 그 요구에 맞춰 맞춤 생산하는 완벽한 수주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걱정합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증설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악재. 근데 이게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젠 가격 상승이 아닌 얼마나 빠르게 많은 양을 공급하냐, 즉 휴의 시대에 맞게 얼마나 많이 맞춤형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를 공급하느냐가 이젠 오히려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 일정 부분 조정이 끝나면 다시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럼 이 관점으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HBM 지연과 파운드리 적자,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MOU가 보여주듯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묶어서 파는 통합 수주 시대가 열리면서 이 약점은 오히려 삼성의 대체 불가능한 무기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키미 AI의 메모리 수요 감소 공포? 앞으로 10억대의 로봇의 피지컬 AI는 압도적인 메모리 용량이 끝없이 필요합니다. 키미 이슈 정도는 스쳐가는 단기 노이즈일 뿐이란 거죠. 진짜는 로봇이니까요. 셋째, 4.7% 금리 폭등으로 투자가 멈출 거란 공포? 오히려 그 고금리 부담 때문에 빅테크들은 불안한 스팟 가격 구매를 멈추고 삼성전자와 물량을 확정짓는 장기 계약 LTA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 스팟 가격 하락과 피크아웃 논란? 이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P, 즉 가격의 시대가 끝나고 수년간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받는 Q, 즉 물량의 시대, 주문형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단기적인 단가 조정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사이클 산업에서 수주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성장통 정도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왜 악재에만 반응하며 짓눌리기만 했던 걸까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여전히 반도체 가격에 흔들리는 사이클 기업으로만 보고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피크아웃이라는 지금까지의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죠. 하지만 손정희가 당겨온 ASIC 시대,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계약이 증명하듯 시장이 삼성전자를 장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주 기업으로 다시 정의하는 바로 그 순간 10년 만에 주가 재평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정희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수주받아 찍어낼 그 폭발적인 물량 Q를 가장 먼저 증명해준 조연이자 증인일 뿐입니다. 산업의 방향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눈앞에 가짜 악재들에 속으면 소중한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준비한 최근 삼전닉스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가짜 정보는 왜 이게 가짜이고 무시해도 되는지, 그리고 진짜 정보는 정확하게 쉽게 풀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삼전닉스 손실복구 플랜도 다 마련해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들 취합해서 매일 업데이트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료 하나만 봐도 다 될 정도로 만들어놨으니까 다들 꼭 받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짧게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이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받으시는 방법은 첫째,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둘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자료 보내드리니까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우리 리치맥스 팀은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오늘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는 피지컬 AI, 즉 로봇 시대이고 이건 곧 Q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Q의 시대의 승자는 삼성전자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